여러분, 50세 이후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이 이제는 속이 더부룩하고 이상하게 피곤하거나 혈당이 오르는 느낌. 설마 과일이 문제겠어? 하고 그냥 넘기지만 사실 그 과일이 여러분의 혈관과 췌장을 조용히 지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사들이 공통으로 말합니다. 50세를 넘기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은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 특히 어떤 과일을 먹느냐가 혈압, 혈당, 그리고 노화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의 아침 식탁 위에 올라오는 달콤한 과일 한 조각이 사실은 몸속 혈관을 막고 췌장을 괴롭히며 서서히 건강을 무너뜨리는 달콤한 암살자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론 비타민이 풍부하고 항산화가 많다고 광고하지만 50세 이후의 몸에서는 그것이 약이 아니라 피로와 염증을 부르는 도구로 변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당뇨가 생긴 걸까요? 매일 과일 먹고 유산소 운동도 하는데 왜 지방간이 생겼죠? 그럴 때마다 저는 묻습니다. 혹시 아침마다 과일 드시나요? 어떤 과일을 주로 드세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대답하십니다. 바나나요? 포도요? 수박이요? 다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음식도 나이에 맞지 않게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젊을 때 먹던 과일과 지금의 과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사과나 포도를 먹어도 새콤했지만 지금 과일은 품종 개량으로 당도가 두세 배 높아졌고 농약과 저장 기술 덕분에 1년 내내 단맛이 가득한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단맛이 우리의 몸속에서는 과잉 당분 폭탄처럼 작용한다는 겁니다. 결국 건강을 위해 먹은 과일이 혈관을 망치는 주범이 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죠.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 술, 담배 한 번 안 하신 분들, 그런데도 혈당, 혈압, 중성지방, 콩팥 수치가 동시에 비정상으로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단 하나,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라는 믿음으로 하루 한두 개씩 꾸준히 드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저 자신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엔 과일은 건강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의 50에서 80대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좋다고 믿은 과일 때문에 오히려 몸이 망가진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 동안 노년기 식생활을 연구해온 영양의학 전문가 정유민 박사입니다. 저는 이 충격적인 사실 이후로 20년 넘게 국내외 논문을 뒤지고 수백 명의 시니어 환자들을 관찰하며 50세 이후 과일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연구와 데이터를 통해 확신하게 됐습니다. 50세를 넘긴 몸은 더 이상 젊은 시절의 대사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과일의 당분, 섬유질, 미네랄이 같은 양이라도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과일은 혈관 청소부가 되지만 어떤 과일은 혈관 파괴자가 됩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 그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보약인 척하는 독과일 3가지와 반대로 지친 몸을 되살리는 진짜 보약 과일 4가지를 확실히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앞으로 여러분의 혈관 수명, 췌장 건강, 그리고 노화 속도를 완전히 갈라놓을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50세 이후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먹으면 약이 되는 과일 3가지. 여러분, 과일은 참 신기한 음식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누가,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죠. 오늘은 그 대표적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일을 독에서 약으로 바꾸는 방법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던 사과. 50세 이후엔 아침 공복에 먹으면 독입니다. 사과는 오랫동안 건강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이 사과가 피로감, 혈당 급등, 속 쓰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과 속 과당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그 과당이 금세 에너지로 쓰이지만 나이가 들면 인슐린 반응이 둔해져서 혈당이 한 번에 치솟고 그걸 잡으려는 췌장이 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 사과 한 개는 좋지 않습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고 오전 내내 피곤해질 수 있죠. 게다가 요즘 사과는 옛날보다 훨씬 더 달아졌고 껍질에 농약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껍질째 먹는 게 좋다는 말, 50세 이후에는 꼭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사과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 후 1시간쯤 사과 반 개를 껍질을 벗겨 먹는 것. 이게 바로 독을 약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식사 후엔 위에 음식이 있어서 과당이 천천히 흡수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팁은 사과를 얇게 썰어 견과류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먹으면 단당류의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당분이 에너지로 바뀌지 지방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즉, 아침 공복 사과는 독이지만 식후 요거트 사과는 훌륭한 약입니다. 두 번째, 달콤한 가을의 유혹, 감은 공복엔 독이지만 식후엔 혈관 보약입니다. 감, 우리 세대가 정말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이 감이 50세 이후에는 혈당과 위를 동시에 공격하는 과일이 됩니다. 그 이유는 감에 들어있는 탄닌 때문이에요. 이 탄닌은 단백질과 엉기면서 위 속에서 돌처럼 굳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감을 먹거나 감과 우유 홍차 커피를 함께 먹으면 위 속에서 딱딱한 덩어리 위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위석은 위장을 막고 소화불량과 속 통증, 심할 땐 구토까지 유발합니다. 또한 감의 당분은 포도보다 훨씬 높아서 혈당이 빠르게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감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식후 1시간 뒤 반 개만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이때 함께 호두나 아몬드 한 줌을 곁들이면 정말 좋습니다. 견과류의 지방과 단백질이 탄닌의 흡수를 완화해 위장을 보호하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만들어줍니다. 즉, 공복감은 독이지만 식후 감견과류 조합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는 보약이 됩니다. 세 번째, 열대의 비타민 왕, 파인애플은 위를 자극하지만 이렇게 먹으면 소화제입니다. 파인애플 하면 상큼하고 비타민C 많고 소화도 잘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파인애플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 브로멜라인이 있어서 고기 소화를 돕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인애플의 강한 산성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 위염, 역류성 증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위염, 역류성 식도염, 치아 시림이 있는 분은 공복 파인애플은 절대 금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뒤 파인애플 한두 조각만 드세요. 그리고 생과일을 드시고 나면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 산성을 희석하세요. 이렇게 하면 브로멜라인 효소는 소화를 돕고 비타민C는 염증을 줄이며 산이 위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또한 통조림 파인애플은 절대 피하세요. 시럽에 절여진 파인애플은 생과일보다 당지수 GI가 2배 높아서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파인애플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공복 파인애플은 위를 해치는 독이지만 식후 소량의 생 파인애플은 천연 소화제이자 염증 치료제가 됩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나쁜 과일은 없습니다. 잘못된 타이밍과 조합이 독을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사과는 아침 공복에 먹으면 독, 식후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약, 감은 공복엔 독,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혈관 보약, 파인애플은 공복엔 위를 상하게 하지만 식후 소량은 소화를 돕는 천연 효소제. 여러분의 몸은 나이를 먹을수록 섬세한 반응기계가 됩니다. 젊을 땐 괜찮았던 음식이 지금은 다르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일이 나쁘다보다 중요한 건 언제, 얼마나,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이 원리만 알면 과일은 평생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들으셨죠? 어떤 과일은 독이 되지만 어떤 과일은 내 몸을 다시 젊게 되돌립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혈관이 조금씩 굳어지고 면역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럴 때 내 몸을 조용히 회복시켜주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보약 과일 4가지. 이 4가지는 단순히 영양이 많은 게 아니라 실제로 혈액순환, 염증, 피로, 면역을 동시에 잡아주는 과일들입니다. 첫 번째,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젊게 만드는 과일 석류. 석류는 예전부터 여성에게 좋은 과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혈관 청소 과일입니다. 석류 속의 엘라그산과 폴리페놀은 혈관 벽에 붙은 산화된 지방을 녹이고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된 수도관 안쪽에 끼어 있던 녹을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혈액이 점점 끈적해지고 그 끈적한 피가 심장과 뇌혈관을 막으면서 협심증 뇌경색 위험을 높입니다. 그런데 석류의 천연 항산화 물질은 피를 맑게 만들어 이런 혈관 노화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석류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남성의 혈류 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즉, 석류는 단순히 여성용 과일이 아니라 모든 50대 이후의 혈관 보호제입니다. 먹는 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반 컵 정도의 생석류알 또는 무가당 석류즙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단, 시중의 달달한 석류 음료는 설탕 함량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가능하면 직접 깐 생석류나 무첨가 100% 석류즙을 고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폐를 시원하게 하고 혈관 염증을 잠재우는 과일 배. 배는 우리 어르신들이 감기 걸리면 꼭 찾는 과일이죠. 배즙이 목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말, 그냥 옛말이 아닙니다. 배 속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천연 항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기관지 염증과 혈관 염증을 동시에 완화시켜 줍니다. 또한 배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액 속에 나트륨과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고혈압, 부종, 혈액 끈적임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배를 먹을 때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더 많기 때문이죠. 단, 껍질을 먹을 땐 흐르는 물에 잘 문질러 씻거나 식초물에 1, 2분 담가 농약을 제거하세요. 추천 섭취법은 이렇습니다. 아침보다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 30분 전에 배 반 개 정도. 이렇게 하면 소화 효소가 활성화되어 음식의 염분 배출이 잘 됩니다. 또는 배즙을 따뜻하게 데워서 한 잔 마셔도 면역력 강화에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 면역 세포를 깨우는 천연 비타민 폭탄 오렌지. 오렌지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지만 사실은 면역력 회복과 혈관 회복에 동시에 도움을 줍니다. 오렌지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단순한 항산화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백혈구가 바이러스와 세균을 잡을 때 꼭 필요한 연료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오렌지 속의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은 혈관 내 염증을 가라앉히고 모세혈관의 탄력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노화 현상을 늦추는 거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그대로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주스로 마시면 당분 흡수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한 잔의 주스가 밥 한 공기 혈당과 맞먹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먹는 법은 이렇습니다. 오렌지 한 개를 껍질을 벗기고 흰 속껍질 알베도를 가능한 한 남겨서 함께 드세요. 그 속껍질에 혈관을 보호하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녁보다는 오전이나 점심시간대에 드세요. 비타민C는 낮 동안 활동 중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니까요. 네 번째, 피로를 없애고 뇌까지 보호하는 보라색 보약 체리.
체리는 작은 열매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체리의 진한 보라색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덕분인데 이 성분이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체리는 요산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통풍이나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체리의 멜라토닌 성분은 숙면을 유도해 밤에 자주 깨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먹는 팁은 간단합니다. 체리는 1회 10에서 12알 정도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냉동 체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냉동 상태에서 천천히 녹여 먹으면 당 흡수가 느려져 혈당 안정에 더 좋습니다. 단, 통조림 체리는 절대 피하세요. 색을 예쁘게 하려고 인공 착색제와 설탕 시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체리가 아니라 단맛 캔디에 가깝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석류는 혈관 청소기, 배는 기관지와 혈액의 정수기, 오렌지는 면역 강화제, 체리는 피로 회복제이자 뇌 보호제입니다. 하루에 이 네 가지 중 두 가지만 번갈아 먹어도 여러분의 혈관 나이는 분명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과일들도 적당히, 꾸준히 식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먹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타이밍이 틀리면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오늘 식탁에서 달콤한 디저트 대신 피를 맑게 하고 면역을 깨우는 보약 과일 한 조각을 올려보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아, 이게 진짜 보약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일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저는 수년간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시간, 조합, 습관이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원칙만 지키면 여러분의 과일이 독이 아니라 진짜 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황금 시간, 즉 먹는 타이밍이에요. 많은 분들이 식사 다 하고 나서 디저트처럼 과일을 드시죠? 그런데 50세 이후엔 그 습관이 오히려 속을 막고 혈당을 올립니다. 식후엔 위에 음식이 가득 차 있어서 과일이 들어가면 발효되기 시작해요. 그 결과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피로감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일은 식후가 아니라 식전 30분에서 1시간 전이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엔 위가 비교적 비어 있어 과일 속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른 음식에 방해 없이 쏙 흡수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공복 상태로 석류 한 잔을 드셔보세요. 그 순간 혈관이 청소되는 듯한 상쾌함이 느껴질 겁니다. 또 점심 전에 오렌지 한 개를 먹으면 비타민C가 피로를 미리 막아주죠. 식전 과일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최고의 궁합이에요. 과일도 사람처럼 궁합이 있습니다. 서로 잘 맞는 조합은 효능이 배로 커집니다. 석류 아몬드 한 줌. 석류 속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닦아내고 아몬드의 비타민 E가 혈관벽을 보호합니다. 이 조합은 특히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걱정 있으신 분께 탁월해요. 배, 꿀 한 티스푼. 배의 루테올린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꿀의 천연 효소가 목을 부드럽게 합니다. 요즘 환절기 기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따뜻하게 데운 배즙에 꿀 한 스푼 넣어보세요. 약보다 빠르게 목이 편안해집니다. 오렌지 그릭 요거트. 비타민C와 단백질이 만나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더 활발해집니다. 오렌지의 산미가 요거트의 유산균과 만나서 장 건강까지 챙겨주죠. 체리 호두 몇 알. 체리의 안토시아닌이 염증을 줄이고 호두의 오메가3가 뇌혈류를 돕습니다. 이건 두뇌 피로의 복 세트라고 부를 만해요. 밤에 드시면 숙면에도 도움됩니다. 세 번째는 최악의 궁합이에요. 과일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 섞으면 약이 독이 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과일 우유 그리고 과일빵이에요. 과일의 산성과 우유의 단백질이 만나면 위 속에서 엉깁니다. 특히 사과 주스나 오렌지 주스를 아침 우유와 함께 마시는 분들,
그게 바로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 나는 원인입니다. 또 과일과 빵을 같이 먹으면 빵 속 글루텐이 과일상과 반응해서 소화가 느려지고 위산이 역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과일은 단독으로 혹은 궁합이 맞는 천연식품과만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보관법입니다. 이건 영양을 지키는 생활의 지혜예요. 석류는 냉장 보관보다 통풍 잘 되는 그늘에 두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껍질이 마르고 과육의 수분이 줄어듭니다. 배는 껍질째 보관하되 신문지로 감싸 냉장고 야채칸에 두면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 단맛이 오래 유지됩니다. 오렌지는 냉장 보관이 아니라 상온 보관이 좋아요. 냉장에 넣으면 껍질이 딱딱해지고 향이 사라집니다. 체리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씻지 말고 통째로 냉장 보관하세요. 먹기 직전에 씻어야 영양소가 오래 유지됩니다. 특히 여름철엔 하루만 밖에 두어도 금방 상하니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는 바로 3일 챌린지입니다. 제가 정말 권하고 싶은 습관이에요. 단 과일 3일만 끊기. 포도, 수박, 바나나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을 3일만 쉬어보세요. 그 대신 석류, 배, 오렌지, 체리로 바꾸는 겁니다. 이걸 해보신 분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지고 달콤한 게 덜 당겨요. 첫째 날엔 조금 허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날엔 단 게 생각나죠. 그런데 셋째 날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혀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진짜 과일 본연의 단맛이 느껴집니다. 몸이 스스로 이게 진짜 단맛이구나라고 인식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 3일이 여러분의 혈관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과일 한 조각이 나의 혈관을 지키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과일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여러분의 젊음 시계를 되돌립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과일 중 매일 드시던 게 있었나요? 나는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마셨는데 이제 생과일로 바꿔야겠어요. 석류즙만 먹었는데 이제 생석류로 먹어볼래요. 이런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혈관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희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이야기방과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